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주간 이렇게 4연승을 달리다가 어제 국야 개막 전에, 사실 저는 SSG 언더가, 그 KBO 개막전 영상도 올렸었죠. 보신 분들은 얼마 안 되셨지만, 근데 제가 사실 그 SSG랑 두산 경기 1차전 개막전에서 언더를 되게 좋게 봤었어요, 사실. 뭐 중승부 이런 거 금액 올려서 한 건 절대 아닌데, 당연히 개막전부터 뭐 승부를 들어갈 일이 없죠, 당연히. 근데 축 배팅을 했습니다. SSG 언더랑 기아승, SSG 언더랑 LG승. LG랑 기아는 다 이겼잖아요. 근데 야, 이게 정말 아쉽게도 SSG 언더가 막판에 정말 기적의 언더 나나 싶었는데 오태곤이가 투런 치는 바람에 오바 나서 축배팅 개막전부터 축배팅을 했던 게 정말 좀 객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4연승이 마감됐고, 느바 같은 경우는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뭐 수익률만 딱 계산을 하더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막 진짜로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가지고 연승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2배 그리고 3배, 그죠? 그리고 오늘은 배당 2.1배밖에 안 됐지만 비율 70% 이렇게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진짜 아쉬운 게 세크라멘토가 전반 12점 차로 리드를 잡으면서 어 사실상 이거는 어지간하면 이기겠다 이 생각을 좀 저도 좀 마음속으로는 아마 좀 설레발을 쳤던 경기였는데, 역전을 당하면서 애틀 역배승까지 해주고 서브로 오바 봤던 것도 맞았죠. 뉴욕 경기는 오바만 봤었고, 인디애나 경기는 할리버튼이 밤 11시까지 GTD 상태였기 때문에 마인을 갈 수가 없었고, 당연히 저도 할리버튼 GTD 떠 있었기 때문에 일반승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오늘 레이커스 오바가 여기 1등이었어요. 아주 푸근한 경기였고, 어, 분석 내용도 상당히 좀 잘 들어맞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NBA도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분석을 하면서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접근성이 있다 생각을 좀 했던 경기입니다. 날입니다. 자, 디트랑 뉴올리언즈 경기도 제가 이게 오늘 집중 분석을 준비한 경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5경기입니다. 이 5경기 중에 디트 경기도 하나입니다. 집중 분석을 진행하는 경기. 우선 이 경기는 양 팀이 후반기에 보여주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쉽사리 결정을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좀 보여드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첫째로 디트가 홈에서 승리한 경기에 7번 연속 핸디캡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꽤 높은 마인을 받았던 거는 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디트가 홈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가 지금 8번이었네요. 7번이 아니라 8번 연속 승리한 경기에서 이렇게 핸디캡 승리를 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얘네가 오늘처럼 이 원정 뉴올리언즈를 상대하는 것처럼 좀 마인 기준점이 좀 높은 편인 그런 경기들이 대표적으로 3경기가 있었습니다. 샬럿전, 브루클린전, 워싱턴전. 3번 모두 다 대승을 만들어내면서 마인을 성공했었던 그런 디트로이트였죠. 그러니까 홈에서만큼은 디트는 충분히 기준점이 높더라도 마인을 지금 아주 잘 성공해내고 있는 그런 팀이다라고 여기는데 전혀 이상함이 없다라는 게 첫째고, 둘째로는 뉴올리언즈가 제가 정말 여러 번 말하지만 원정 뉴올리언즈는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원정에서 지금 뉴올리언즈가 이 패배한 경기에서 이 핸디캡 패배를 당한 거는 같이 핸디캡 패배까지 같이 당한 거는 총 7번 연속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딱 보시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죠? 7번 연속 패배한 경기에서 핸디캡 패배까지 같이 당하고 있는데, 자, 3월 달만 하더라도 3월 달부터만 보더라도 레이커스전에 31점 차, 21점 차, 그리고 휴스턴전에도 29점 차, 그리고 미네소타전에도 31점 차. 이렇게 원정 뉴올리언즈는 정말 특별할 정도로
뭐 기준점 무시하고 완전 가비지 생 가비지 마인을 당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한 팀입니다. 원정 뉴올리언즈는. 자, 셋째로 이 디트로이트의 이 핵심 멤버 중 하나인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을 확정하지만 뉴올리언즈가 팀 하더웨이 주니어 없더라도 뉴올리언즈가 더 정상 전력 아닌 거고 더 팀 출혈이 더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GTD 떠 있는 자이언 윌리엄스가 혹시라도 출전을 하게 되더라도 디트는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만 야투를 던지는 자이언 윌리엄스를 충분히 억제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디트 마인메인으로 서브너 언더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가 지금 홈에서 이거 홈 경기 한정이죠. 홈에서 지금 마인을 찍건 승리한 경기건 같이 뭐를 연속으로 찍고 있죠. 승리한 경기에서 언더를 5번 연속 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홈에서 승리한 경기에선 상대 득점을 철저하게 억제시키면서 진 경기 말고 이긴 경기들은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인의 언더를 같이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경기입니다. 자, 집중 분석하는 경기, 두 번째 경기, 유타 경기도 집중 분석을 진행한 경기입니다. 제 양팀 상대 전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만 보시더라도, 22년도까지는 너무 오래 간 느낌이지만, 양팀 상대 전적이 만났다 하면은 다 오바가 났다라는,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2023년도 때까지 보는 건 좀 오반 것 같고 전 시즌 맞대결 후반기의 맞대결 2024년 4월 3일의 맞대결에서도 242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237점이 나왔었고요. 이게 뭐 양팀 맞대결했을 때 5연속 오바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저는 제일 주목했던 거는 어찌됐건 이 클블이라는 강팀 상대로 유타가 상대 전적 4번 연속 11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제일 주목할 만한 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경기는 메인으로 오바로 보고 서브는 클블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클블은 올 시즌 오바 랭킹 1등 팀답게 페이스는 당연히 빠른 편에 속하고 외곽을 던지는데 머뭇거림이 없는 팀이죠. 오늘 시카고가 제대로 그런 왜 오바팀이 오바팀인지를 제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카고가 아시겠지만 뭐 부젤리스 3.50% 기록하고 뭐 코비 화이트도 30득점 넘게 기록하면서 엄청난 야투가 터졌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머뭇거림이 없었잖아요. 언더 팀들은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3점 머뭇거리고 패스 돌리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카고는 오늘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기준점 무시한 핵오바, 아주 푸근한 오바가 났었잖아요. 클벨 역시도 마찬가지로 3점을 머뭇거린다거나 그런 팀은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괜히 오바 랭킹 1등 팀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바 성향, 오바를 잘 내는 팀의 오바를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건데, 어찌됐건 클블은,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는 오바 성향이 아주 짙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클블이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4연패에 빠졌습니다. 4연패 과정에서 3경기 연속은 그냥 누가 봐도 대량 실점을 허용한 거고 그리고 올랜도 전에도 원정 올랜도 전에 108실점 그러니까 딱 숫자만 봤을 때 108실점은 많은 실점을 허용한 건 아니지만 템포가 매우 느리고 그리고 득점력도 굉장히 빈곤한 올랜도 상대로 108실점이면 적은 실점을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클블은 최근의 경기에서 실점을 억제하는 그런 팀은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멤피스전은 124실점을 양껏 실점을 다 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타는 경험치를 좀 본격적으로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던지는 그런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루키들이 좀 핵심 선수들하고 거의 20분대 반반 뛰기로 경기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3월 이후로 페이스 수치 랭킹 1등이 바로 유타입니다. 3월달 이후로 지금 3월 이제 말이죠. 한 달 동안 가장 템포가 빨랐던 팀이 유타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1등이냐 그게 아니라
2등하고 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게 유타입니다. 셋째로 유타는 이번 경기에서 마카넨이 결장을 확정하지만 조던 클락스는 인저리 리포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을 확정한다라는 거죠. 조던 클락스는 아시다시피 템포 푸시를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예요. 갑자기 하프코트 넘어오자마자 그냥 냅다 풀업 3점 올라가는 빈도도 충분히 있는 선수고, 도노반 미첼 마냥. 실제로 조던 클락슨이 3월달에 출전하는 경기는 4번 있었는데 4경기 출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4경기 중에 3경기가 237점 이상의 다득점 양상의 경기였고, 한 경기만 이 시카고 전에 핵언더가 나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오늘 제가 뉴욕 경기를 오바를 봤잖아요. 막 정말 시원시원한 깔끔한 오바는 아니었지만 정말 똥줄 끝에 완성된 오바였지만, 이 경기 직전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침에 있었던 뉴욕 경기랑 아주 흡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이 오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주전들까지 긴급 투입된 그런 경기였지만 경기 중간까지 막 30점 차까지 벌려졌던 경기였단 말이죠. 뉴욕이 오늘 어디 팀 상대였죠? 워싱턴 상대로. 그 제가 어제 분석 내용에 텍스트로 쓴 것처럼 뉴욕이 오늘 그 30점 차 막 리드가 생기니까 전혀 막 지공을 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제가 표현을 했었던 신바람 농구가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은 템포가 굉장히 저조한 팀인데도 그냥 수비가 좀 멀다 싶으니까 냅다 3점 신바람 나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오늘 뉴욕이. 근데 클블 역시도 이 경기는 사실 지금 클블이 유타한테 마저 지면서 5연패에 빠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5% 미만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데 클블이 모처럼 유타를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두드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기란 말입니다. 뉴욕 경기 만약 뭐 20점 차, 30점 차도 경기 중간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되려 20점 차, 30점 차 나면은 클블이 뭐 그런 스타일을 가진 팀도 절대 아니지만 이기고 있다고 해서 샤클락 다 쓰고 공격하는, 대표적으로 클리퍼스나 올랜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마이애미도 막 이기고 있으면은 막 15점 차, 20점 차 이기고 있어도 샤클락 다 쓰고 막 5초 이하 남았을 때 야투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클브라고 뭐 유타는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클블도 그런 팀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신바람 농구 뉴욕 마냥 되려 더 템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클블 많이 볼게요. 클블이 모처럼 정말 화끈한 득점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랑 필라델피아를 또 집중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양팀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연속 오바를 기록하고 있어요. 6연속. 요때부터 2023년도부터. 이거는 요게 NBA 표시가 안 돼 있는 프리시즌 경기입니다. 프리시즌 10월 15일 NBA 개막하기 전에 프리시즌 때 펼쳐진 경기라서 이건 그냥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없었던 경기입니다. 즉 양팀의 상대 전적이 지금 6연속 오바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상대 전적 스코어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애틀란타 역시도 이 필라델피아라는 수비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엠비드랑 맥시 엠비드랑 맥시 다 건재했을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득점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고, 필라델피아 역시도 애틀 수비 상대로 득점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다 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겠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결대로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애틀 많이 보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알맞는 배팅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첫째로 애틀란타는 오늘 골스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골스가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분석 텍스트로 썼던 것처럼 골스가 최근에 승리하는 공식 자체가 상대 득점을 철저히 억제하면서, 즉 수비의 힘으로 좀 승리를 거두는 느낌이 좀 많았는데 오늘 애틀란타가 골스 상대로 팀 야투로 57%를 기록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공격력을 과시를 한 거죠.
지금 골스 상대로 이 정도의 팀이아투를 기록할 수 있는 팀은 마땅히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애틀란타는 오늘 공격 작업 자체가 너무나 훌륭했고, 그리고 모하메드 게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다 슛감이 좋았습니다. 오늘 애틀란타는 3일 쉬고 치른 경기라서 그런지. 근데 어찌됐건 홈온 백투백이라서 저는 백투백 여파가 심하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필라델피아는 지금 탱킹 버튼을 대놓고 눌렀고, 퀸튼 그라이엄스 1옵션 체제 이후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음을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얘네가 최근에 뭐 지금 3경기 연속 어마무시한 실점, 4경기 연속이죠. 이것도 125실점 했으면은. 그러면서 4연속 오바 기록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당연히 이제 시즌 종쳤고 이제 완전 경험치 먹이는 경기를 하면서 유타 마냥 지금 5경기 페이스 수치가 99.92거든요. 99.92. 100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 정도면은 템포가 빠른 편이에요. 특히 필라델피아라는 팀 치고는 엠비드, 맥시 이런 폴 조지 이런 애들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97, 98 왔다 갔다 했던 팀입니다. 근데 지금 대략 한 3 정도가 올라갔죠, 페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쩌리들이 지금 경기를 치는 애들이 지공농구를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요 실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수비는 최악입니다. 당연히 루키 군단들답게 3월 이후로 3월 이후가 아니라 최근 5경기에서 디펜 레이팅이 29위, 꼴찌에서 2등. 그리고 실점 순위도 꼴찌에서 2등입니다. 29등. 최악의 수비 지표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필라델피아죠. 셋째로 애틀란타가 3월 이후로 정배받은 경기, 3월 이후로 이때까지부터 딱 3월 1일이니까 지금 10경기가 딱 애틀란타가 치른 경기들입니다. 애틀란타가 정배받고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애틀란타가 정배받은 경기는 다 이겼습니다. 정배받았던 경기는 애틀란타가 이거 브루클린 졌구나. 브루클린 전에 졌네요. 거의 다 이겼는데, 애틀란타가 당연히 지금 뭐 홈온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더라도 지금 이 라인업 필라델피아한테 질 일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애초에 똥배당을 받은 경기고, 근데 애틀란타가 지금 최근 10전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승리한 경기를 주목해 보세요. 애틀란타의 득점력. 승리한 경기에서 단 한 번도 120점 미만의 득점력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죠. 오늘 골스전에도 120점 이상을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3월 이후로 승리한 경기에서 모든 경기를 120득점 이상을 기록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상대로 아주 압도적인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애틀란타가 또다시 120득점을 넘길 가능성이 근 90% 이상은 좀 봐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란 말이죠. 그죠? 근데 필라델피아도 최근에 뭐 오클라호마 수비 상대로 100득점밖에 못 내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의 지금 퀸튼 그라임스가 거의 데니 아부디아랑 지금 거의 2명이 사실상 지금 제일 핫핸드라고 봐요. 퀸튼 그라임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 댈러스에게 팽당하고 필라델피아로 온 시즌 세고 전 시즌에 뭐 뉴욕 닉스에서 벤치 리더 역할하던 애였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잘한단 말이죠. 개인 야투 근 50% 찍으면서 평균 득점이 35득점 정도 됩니다.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전성기 마이클 조던급 스탯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퀸튼 그라임스가 너무 좋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득점을 꼬라박아도 애틀란타는 기본적으로 템포가 어나더 레벨로 빠른 팀이기 때문에 혼자서 오바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팀입니다. 이런 것처럼 샬럿전에 샬럿이 102점밖에 못 냈지만 236점 났죠. 0.5 언더 났네요. 0.5 언더 236.5라서. 그죠? 샬롯이 자유투 하나만 더 넣었어도 오바 뜨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경기는 지금 애틀란타 혼자서도 오바 찍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메인으로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서브는 애틀 마인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자, 저는 이 경기를 원래 좋게 보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각도기를 이 경기 때문에 좀 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70대 30 조합표로 갔으면은 이 경기를 똥배당 주력 조합에
핸디캡이랑 같이 묶어가는 일반승 경기로 마이애미 승을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뱀 아데바요랑 타일러 히로 팀 내 가장 중요한 두 명이 지금 GTD 퀘스천업을 상태입니다. 그러면 못 보죠. 지금 마이애미가 나머지 대체자가 테리 로지어, 알렉 벅스 이런 완전 생 저니맨들 테리 로지어 올 시즌 승부 조작한다고 의심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은 애 이런 애 믿고 마이애미 승간다? 저는 못 간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분석을 이 경기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베마데바요랑 타일러 히로 나오면은 갈만하죠. 마이애미 일반승은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말까지도 볼만한데 둘이 캐스천업을 결장 7시 경기인데 확인도 못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토론토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오박 가는 게 맞아요. 어찌됐건 토론토도 이제 의미 1도 없고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고 양 팀이 그냥 수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보면서 오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테이텀 뭐 포르징기스 이런 애들 싹 다 지금 GTD 걸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결장자 꼭 체크해야 되고 가는데 7시 경기라서 체크가 안 되니까 버리는 게 맞고 휴스턴하고 덴버 경기는 집중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요키치가 결장을 또 확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 경기는 그냥 빠꾸 없이 휴스턴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경기를 제일 주목해야 돼요. 1월 16일 날에 오시 마트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이날에 덴버 홈이었음에도 휴스턴이 20점 차로 깨 부셨었죠. 이날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덴버가 이날 백투백 두 번째 경기였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경기 시작 30분 전에 요키치가 돌발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에 GTD도 안 떠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때 와 이거 요키치 막 게시글 에다가 경기 시작 30분 전에 돌발 결장 떠버리면 이게 대체 뭔 경우냐 막 이러면서 정말 막 분노를 표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백투백 덴버가 올 시즌 신앙이잖아요. 백투백 덴버 믿고 덴버 이날에 승을 갔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요키치가 돌발 결장을 하면서 휴스턴이 그냥 깨부셨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봤었거든요. 요키치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와닿았던 경기였어요. 정말 아주 크게. 근데 이번에도 요키치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묻지 따지도 않고 휴스턴 마인메인으로 써보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덴바가 직전 이 포틀전을 저는 정말 집중해서 봤거든요. 결론적으로 19점 차가 났지만 아시다시피 전반전은 거의 덴버가 1점 차 리드 잡고 전반전이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덴버가 되려 이날에 제가 계속 박스 스코어를 새로 고침해가면서 경기를 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데 전반전에 웨스트브룩이 전반전 기준으로 개인 야투 70% 이상,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70% 이상, 자말 머레이도 개인 야투 70% 이상 찍으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은 박스코어를 보면서 와 하필이면은 요키치 없는 경기에서 사이먼스랑 클링은 돌발 결장 뜨고 하필이면은 웨스트브룩,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중 3명 동시에 터지는 경기네. 와 정말 운 없다 이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후반전에 이제 평균 회귀 법칙 얘네 야투율이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덴바가 그러고 아시겠지만 포틀랜드가 수비 에너지 좀 끌어올리면서 수비 압박감이 심해지니까 웨스트브룩의 턴오버 쇼가 나왔죠. 혼자서 9턴오버 기록, 9개의 턴오버. 그러면서 이제 스코어링 런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틀랜드가 수월하게 경기를 잡았던 경기였는데 나머지 선수들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웨스트브룩만 혼자서 턴오버를 미친 듯이 한 게 아니라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크리스찬 브라운 3명 모두 3개의 턴오버씩 했으면 3개씩 딱 에런 고드만 딱 1개 하고 그러니까 즉 주전 5명이 19개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19개 턴오버.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전 5명에서 19개 턴오버를 범한 이유가 뭐다? 물론 포틀랜드가 엄청나게 수비가 좋았고 턴오버 유발을 잘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덴버 치고는 주전 5명에서 19개 턴오버 이거는 많아도 정말 너무 심하게 많았네 라는 생각이 들만한 경우예요. 식스맨 쪽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터노바가. 그러니까 이게 요키치의 빈자리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요키치의 빈자리를 단번에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요키치가 만약에 있었으면 주전 5명에서 19개 턴오버씩이나 생겼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둘째로 얼마 전에 휴스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에 이 마지막 홈 경기죠. 최근에 원정 경기를 좀 많이 펼쳤고 이 마지막 홈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전에 15.5 핸디 받고 마이너 연장 가가지고 7점 차로 이겨서 당연히 프레인을 시켰던 이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날에 굉장히 이 휴스턴 마인만 들었으면 제가 올킬이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 휴스턴이 애초에 저는 포기를 했던 게 필라델피아가 3점을 쏘는 족족 다 들어갔어요. 전반전에만 성공을 70% 찍혔으니까 70%면은 그냥 무쌍 찍은 겁니다. 던지는 족족 다 들어가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그냥 미친 듯이 3점을 잘 들어가는 걸 아니까 2점 슛보다 3점을 대놓고 더 많이 던지는 경기였어요. 그런 게 잘 들어가고 이날에 뭐 휴스턴이 수비 못했다라는 글이 정말 무수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야, 휴스턴이 필라델피아 우습게 보고 수비 안 하네. 라스 어플에도 그런 글들 정말 많이 올라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퀸튼 그라임스 그 뭐야 다운이 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쩌리 같은 애들 특정한 3명이 3점이 다 들어가니까 얘네를 당연히 수비를 압박 붙고 나머지 2명 좀 수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약간 세깅 디펜스가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경기였습니다. 인사이드에 수비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세깅 치는 애들까지 3점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3점 수비를 굉장히 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착시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왔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덴버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올 시즌 NBA 30개 팀 중에서 3점 시도 꼴찌 팀이 바로 덴버잖아요. 3점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은 팀입니다. 직전 포틀랜드 전에도 이렇게 지고 있는데 3점을 30개가 안 올라갔어요. 20대 기록했습니다. 3점 시도 자체를. 그러니까 덴버가 3점 뭐 올 시즌에 몇 번 있었죠. 아시겠지만 오클라호마 전 2차전에도 3점 근 50% 넘기면서 가비지로 오클라호마를 썰어버렸고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그것도 요키치가 있을 때나 가능한 그림이고 지금 덴버가 요키치 없는 덴버가 3점 쇼 나와가지고 휴스턴 상대로 필라델피아랑 똑같은 그림 만든다? 이거 자체도 사실 굉장히 재수가 정말 없는 케이스입니다. 완전 핵역배 팀이 3점 쏘는 쪽 다 들어가가지고 프렌 지키는 이런 그림.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휴스턴은 홈에서 최근 10전, 10전 9승 1패입니다. 6연승 달리고 있고 요키치 없는 덴버가 저는 접전을 만들기도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집중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클리퍼스랑 오클라호마 경기. 이 경기는 사실 뭐 근본적으로 올 시즌 NBA 30개 팀 중에서 다 디페네이팅 거의 최상위권에서 노는 팀들이고 그리고 클리퍼스는 지금 순위급 싸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클라호마는 이 경기에서만큼은 수비 에너지가 좀 발산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클리퍼스는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는 팀 중 하나고 그리고 이 순위 싸움을 좀 방해하는 게 목적이겠죠. 아무래도 오클라호마가 이 플레이오프에서 클리퍼스를 상대로 클리퍼스를 만나도 얘네는 만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클리퍼스는 플레이오프에서 특별한 팀이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라는 플레이오프에서 워낙에 보여준 게 많은 선수가 에이스인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클리퍼스 상대로는 빠게 말 가능성도 충분히 높단 말이죠. 근데 그런 좀 동기부여적인 면은 좀 뒷전으로 두고 저는 현실을 좀 내다봤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자 평균 득점 1등이 오클라호마입니다. 지금 최근 5경기 3등이 클리퍼스죠. 둘 다 120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1등,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이아2 클리퍼스 1등, 오클라호마 2등. 3점 성공률
클리퍼스 1등, 오클라호마 5등. 그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제가 뭐 클리퍼스 직접 멤피스랑 붙을 때 이거 마인 좋아 보인다 했었던 이유가 영상에서 대놓고 지금 제가 그때 분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클리퍼스는 온탕이고 멤피스는 냉탕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양팀 흐름 차이가 명백하다. 이거를 강조했는데 지금 클리퍼스의 지금 공격 흐름 쪽이 굉장히 지금 바짝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지금 NBA 30개 중에서 1등이잖아요. 지금 팀이 아수 1등이고 3년 평균 1등이면은 뭐 하나 흠잡을 거 없이 그냥 1등인 거잖아요. 클리퍼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 오클라호마가 언더내는 경기를 한번 보세요. 미러키전, 뭐 디트전 이런 경기들 얘네 후반기에 굉장히 오바 잘낸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배제해야 돼요. 오클라호마 주전 5명 다 결장했던 경기였고 아시죠? 그래갖고 포틀랜드 뭐 식스맨 군단 애들로만 경기했었던 거 스가도 결장하고 제이더 뭐 돌트 허르텐테이 다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이거는 배제를 하고 나머지 경기를 언더놨던 거 한번 보세요. 멤피스전에 멤피스가 자렌 잭슨 주니어 결장을 103점밖에 못 내갖고 언더. 덴버 1차전에서 덴버가 팀이아트 완전 꼬라박으면서 103점밖에 못 내서 언더. 디트전에도 디트가 107점밖에 못 내서 언더. 물론 디트가 홈에서는 워낙에 디펜레이팅이 좋은 팀이라서 오클라호마 득점을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미러키 전에도 미러키가 105점밖에 못 내면서 얘네 때문에 언더난 거죠. 그죠? 근데 클리퍼스가 지금 제일 핫핸드인 팀인데 결국 결론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지금 언더냈던 명분들이 다 뭐였냐면은 상대가 더럽게 못했을 때 상대가 와 진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언더가 났단 말이죠. 지금 클리퍼스는 최상의 흐름이에요. 지금 득점력만 보시더라도 최근 5경기 뭐 수비 좋은 마이애미 상대로도 근 120점. 지금 5경기 모두 다 이렇게 득점을 폭발하면서 지금 5경기 팀이 아토 1등, 3점으로 1등 찍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상대로 막 100점, 105점, 107점 이런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못해도 110점 이상, 115득점 이상 이렇게 클리퍼스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을 보고 이 경기 역시도 메인으로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경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충분히 분석도 수월하게 됐고 나쁘지 않게 보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참고가 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멤버십 가입도 한 번만 가져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